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LA 폭동의 대혼란 속에서도 유서를 쓰고도 살아남았던 남자 썬킴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LA 루프탑 코리안이었던 썬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에 빠진 큰 사고 또 참사가 있었죠. 네. 자, 오늘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이분을 아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문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행안부의 재난관리 재난훈련 평가위원, 또 매뉴얼 심의위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 또 송파구 또 경기도 연천의 정책자문위원, 중요한 일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한국 테러학회 감사도 하셨는데, 테러학회라는 게 어떤 뭐하는 테러에 대한 각종 테러의 원인, 대응 시스템, 네. 방지 네.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상정하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네. 테러 당할 테러를 수 당할 수가 있죠. 네. 자, 썬킴님이 직접 겪으셨던 LA 폭동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폭동 같은 것들도 이 재난에 포함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의 종류가 네. 해외 위난이라고 해서 위난. 잘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아. 이 법이 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법 이름이 네. 길어요. 겪으셨던 네. 폭동도 네. 대표적인 위난이다? 위난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재난, 테러, 전쟁, 네. 폭동, 외국에서 당한 사건, 사고 네.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게 된 이유 자체가 이 재난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있었던 12구 참사 또 관련돼서 네. 또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또 네네. 왔는데 봤을 때 어땠습니까? 좀 재난 또 전문가시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요. 아마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네.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서는 가장 큰 네. 참사가 아닌가. 같습니다. 예. 또 근본적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법에 정밀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왜 저렇게 작동이 안 됐을까? 작동이 안 됐다. 근데 그때 당시 용산구청장께서 참사 이후에 인터뷰할 때 관련된 법안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주최 측이 네. 없는 그런 네. 현상이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시스템을 핸들링을 하고 오퍼레이팅 작동을 시켜야 네. 되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고쳐서 다듬어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없다고 말을 해요. 네. 가장 처음에 했었어야 써야 할 하는 말이 뭡니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야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 먼저 외부 유관기관 경찰을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네. 소방 어떻게 하면 네. 쓰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으면 서울청으로 서울시로 우리 좀 지원 요청합시다. 그런 조치들을 누가 해야 되냐? 구청장이 해야 되냐?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다. 기초지자체장이 지역안전관리 총사령관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시간에라도 나가서 경찰서장한테 전화하고 아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 당신네는 당신네 조직대로 빨리 해서 서울청 본청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빨리 인력 배치합시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구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해야 돼요. 네네네. 이것이 기초지자체장의 예. 역할이에요. 역할을 네. 못했다 법이 이 정하네요. 말이네요. 근데 예. 안 했다는 거네요. 거죠. 이미 터졌어 일이요. 예. 그래서 터졌다는 거 다 이제 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응이 괜찮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흡? 엉망이었죠. 엉망이었다. 당연히 엉망이었죠. 엉망이었다. 현장이 아수라장입니다. 네. 경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통통제. 교통 통제를 해야 됐어야 된다. 교통통제를 해야 예. 구급차가 신속히 들어와서 아하. 구급환자를 네. 싣고 빨리 빠져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첫째는 교통이 엉킨 거, 교통통제가 안 된 거, 그다음에 구급차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엉킨 거, 이런 것들이 현장 통제가 아주 잘못된 거다. 네. 예. 경찰이 적어도 한두 명이 메가폰 들고 이 방향 통제만 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교수님한테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안전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하고 또 인연이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3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아마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그런 교통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경험,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법정 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직접 찾아가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께서 쓰신 그 많은 수필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방황을 하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상담 선생님께서 네. 법정 스님 책을 줬어요. 삼방한담이라는 책을. 근데 그 수필을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네. 그 책을 하룻밤에 다 읽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광주에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좀 몇 군데씩 네. 있었어요. 그런 데서 여학생들이랑 데이트 많이 하셨죠. 뭐 그러기도 하고. 예. 저도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또 법정 스님 계신 거예요? 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정 스님 저서에는 그 샘터사에서 나온 책들은 꼭 뒤에 그 사진이 네. 저자 사진이 꼭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가서 조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찾아갔죠. 그 자리에 가서 푹 앉아서 바로 그냥 턱 앉아가지고. 턱 앉아가지고 스님. 네. 예, 스님 뭐 제가 엊그제 스님 책을 읽었는데 네.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참 주셨습니다. 아니, 국어 선생님 되지 왜 스님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몇 년도? 오래됐네요. 엄청. 그때가 1982년. 우와. 그리고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셨나요? 예, 이제 근데 그 우리 법정 스님 성품이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니세요. 좀 약간 근엄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좀 톡톡 쏘시는 스타일이신데,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되게 끌리고 또 이제 책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궁금하고 고민되는 것들 그때 한참 진로를 많이 고민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참 진로 상담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저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참 대학을 갔고 스님께서 쓰신 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고료로 저 4년간 대학 등록금을 주셨다고요? 예. 그때 인연으로 시작해서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됐었죠. 야. 근데 그 출판사 원고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팔렸는데. 네, 그 저 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원고 독촉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되게 심적 부담이 옆에 되는 이분 기계적으로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출판사에서 오는 전화를 씹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아마 그러한 그 도움, 배려, 큰 인연의 힘이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대단하네요. 하고요. 예,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인연이 또 국민 보호 쪽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네. 오히려 국민 보호에 대한 연구 아마 그런 씨앗을 심어 주셨다. 법정 스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은인이셨군요. 어떻게 보면. 무소유 스님과 무사고 교수님이 만나신 아유 좋습니다. 네. 예, 무소유, 무사고. 정말 제가 이 마음빛을 어떻게 갚고 참 세상을 떠날까 이것도 참 아주 큰 숙제입니다. 어우 지금 뭐 많이 사회에 그 공헌하고 공헌하고 계시는 계시죠. 거죠. 자, 오늘 우리 교수님 문현철 교수님 함께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네.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민간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진행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건축물, 토목시설 등 140여 개에 달하는 경기도 직접관리 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12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물류창고 사고 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물류창고 193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건설 화재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네요. 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동안전 지킴이를 또 활용해서 건설이나 제조 분야의 그 산재를 예방하고 여러 학교들을 또 방문해서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데서 그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그런 많은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가 이 12구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전 예방 한라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고 편하게 안전 문제를 제안하고 또 안전 점검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안전 예방 한라인 시스템입니다. 119와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긴급 상황일 때는 119로 신고를 하지만 조금 예방 점검이랄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010-3990-77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가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도민안전혁신단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도민안전혁신단은 그 공공안전관리에 대한 그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또 안전정책 방안 도출과 또 그리고 중장기 비전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또 ICT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안전 점검과 함께 ICT 기술 기반 원격 안전 점검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 글라스 등 이 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서 재난 취약 시설 점검을 한층 또 강화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 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 밀접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러한 경기도의 섬세한 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됩니다. 야,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참사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그 지역 재난관리,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이 법으로 정말 정밀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재설계된 국가 재난관리,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잘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고요. 불편. 세 번째는 이 불편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편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지역 공직자들의 용기, 이 세 가지가 동행할 때 그 지역은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안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문현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뜹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여왕 쇼! 경기도 유튜브 구독 꾹 눌러주세요.